유행하는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오다 보면 그 아이템 시들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멋있으면서 내 사업스러우면서 편하게 하려는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의 인사이트로 좀 흡수를 하시면 앞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외식 창업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외식 창업에서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벌거나 돈을 잘 못 벌 것 같지만 누군가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얘기하지 않고 남몰래 조용히 돈 벌고 있는 아이템 3가지. 최근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셨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상사나 혹은 내 지금 연봉이라던가 급여 테이블을 봤을 때 먼 미래에 나에게 올 소득이 계산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파하고자 스스로 뛰어나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창업을 할 때 대부분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멋있으면서 내 사업스러우면서 카페를 하더라도 대충 흰색 티에다가 가다마이 하나 있고 커피 뽑아주고 멋있게 하려는 생각들도 있고 편하게 하려는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빈틈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다.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 좀 쉽고 내가 있어 보이는 걸 창업하고 싶다 라는 건데, 그 빈틈은 젊은 사람이 과거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업종들을 젊게 시도하고 바꿔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전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서 일례로 지금 저희랑도 잘 아는 전집을 하고 있는 젊은 MZ 남매가 있는데, 매출도 상당하고 배민에서도 인정하는 실력자죠. 근데 그 팀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홀 장사까지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안에서 전집을 하면서 이모카세를 접목한 포장마차 같은 것들을 하면서 또 일부 기존의 제수용품이라던가 기존의 대량 발주 이런 것들은 또 한 곳에서 작업장에서 처리를 해서 배달을 하고요.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짰는데, 솔직히 재래시장 좁은 가게에서 젊은 MZ세대 남매가 일을 한다는 거, 박혀있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상당히 즐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님한테도 전해지고, 고루할 수 있는 업종을 젊은 감각의 MZ들이 온라인에서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신선하게 다가와서 훨씬 더 눈에 띄고요. 왜냐면 다 별로 신경 안 쓰고 너저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젊은 사람이 디자인적으로 신경 써서 하니까 훨씬 눈에 띄고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이런 일을 젊은 세대들이 투입되면 일단 어드밴티지를 먹고 간다라는 점. 정말 내가 돈을 벌 생각이라면, 도피성 창업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어르신들이 하시던 떡집, 전집 이런 것들이 MZ들이 뛰어 들어갔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프라인 창업으로 한정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늘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것이 지금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맛있게 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고 이제 이런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다 이제 양극화가 벌어졌는데, 아예 엄청나게 싸거나 아예 고급하거나 두 단계로 쪼개져 있는데, 이걸 못할 바에는 저는 어느 정도 믹스를 해서 의외성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례로 홍대에 있는 감자탕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스테이크를 전문적으로 하던 팝업 스토어 같은 매장에서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팔고 파스타를 파는 매장이었는데, 거기에 전통적인 감자탕이랑 닭 한 마리 그리고 닭도리탕이라는 메뉴를 홍대 감성에 맞는 팝업 스토어에서 조금 깔끔하게 메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춘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대학교 정문 앞에서 크게 2, 3층 되어 있는 PC방 이런 데들 앞에를 통유리를 개방형으로 만들어주고 넓은 뷰를 보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대중적인 음식과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분명히 그 시대에 유행하는 아이템인데, 이 유행하는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오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이제 그 아이템이 시들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의 기본은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게 베이스로 깔려 있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목하는 게 그래도 오래가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래가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외식 창업도 포함이 되고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창업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죠. 본인의 경험, 노하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창업도 최근 MZ 세대들은 많이 하고 있고, 아는 MZ 세대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는 MZ 세대들은 아예 그냥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이걸로 이제 부가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김도현 대표님이나 배문지 대표님도 우리가 했던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돈이 들지 않는 창업이고,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랑 아주 작은 노하우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 때문에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위치 자체가 위에서 시장을 내다보는 포지셔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이 하는 일이 나중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솔루션이 될 수 있고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 기반의 성장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입장벽이 있는 게 스스로가 이 정체성을 변화를 하지를 못해요. 아,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누구를 가르쳐? 약간 이런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체성 변경만 잘 된다면 본인이 했던 어떤 경험, 장사 노하우, 사업 스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거듭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MZ 세대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의 어떤 트렌드, 창업 트렌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부가적인 설명 조금씩 듣고, 이 부가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더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콘텐츠를 본인의 인사이트로 좀 흡수를 하시면 앞으로 창업을 하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 항상 사업을 여러 가지를 전개하고 피보팅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거든요. 이제 뭐 제 유튜브나 저희 세미나 많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참 이디야가 뜨고 있을 때 이디야를 2개를 운영을 했었고, 그걸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판단은 남들은 왜 파냐고 했지만, 전 이게 이미 공급 과잉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점포가 B급, C급 혹은 D급 특수상품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점포의 권리금은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무너지기 전에 엑시트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접었고, 지금도 항상 모든 업무 관점에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물론 수요 공급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홍대 앞에서 포장마차를 한다, 이미 수많은 포장마차들이 대형 포차도 있는데 거기서 또 포차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보다 그 수많은 포장마차 사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독특한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수요 공급의 밸런스는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기본 전제는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불편한 걸 내 비즈니스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템이 뭔가 핫해 보여, 이 아이템이 뭔가 새로워 보여, 그러면서 이걸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어떤 사람의 불편함을 내 비즈니스로 해결해 주는 게 핵심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제 머리가 옆에가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 와이어로 이렇게 돼 있고 콘센트를 꽂으면 뜨겁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불편하진 않지만 저같이 직모고 옆머리가 뜨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가진 불편함인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가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내가 맞는 아이템, 내가 맞는 트렌드들을 끼는 거지, 이게 역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불편함이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MZ세대들이 사실 전통적인 창업을 하기보다는 이색적이고 수요와 공급에 맞는,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의 방식만 바꾸면서 창업을 하는 게 트렌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창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버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그 상권에 들어가서 고깃집을 오픈하는 거랑, 누구나 다 밥집을 하고 있는데 그 상권에 들어가서 밥집으로 경쟁
경쟁자들 막 10군데 20군데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나만의 블랙오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퍼플오션이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퍼플오션 전략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창업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비전 있는 창업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많이 파시고요, 저희의 이야기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